초등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교육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를 언어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입시의 관점으로 AMJ 에듀케이션을 바라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이에요. 입시 전문가도 모시고 현 초등고학년, 중학생들이 겪을 입시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혼공연구소 오경란 대표입니다. 정자동에서 혼공기적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코칭과 학습 전략, 학습 관리, 그리고 영어, 수학, 그리고 주제 탐구 보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바뀐 입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어떻게 대학 입시가 바뀌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MJ 4년차 릴리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4학년이고 내년에 5학년 올라갑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초등학생 5학년이고 지금은 6학년이 입시 전문가이신 오경란 대표님께서 이제 입시 관점에서 입시 전문가로서 어떻게 AMJ를 보는지랑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과 중학생들이 입시를 하게 되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뀐 입시 이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나눠주시려고 해요. 오경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AMJ는 여기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이사 오셨거든요. 6월달에 왔습니다. 2월 6일 현충일 날 이사 왔어요. 이사 오시면서 자기 떡도 주시고 인사도 마시고 놀러 가자고도 하시고 대친전도 하시고 하시길래 그 옆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백향목에서. 네, 백향목에서 밥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거기 뭐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데구나.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애기들 너무 영어 잘 떠들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그랬죠. 그죠?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거기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뭐 어떤 거예요? 교재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게 하고 나서 한 좀 지나가서 대표님 하신 말씀이 여기 새로 개편된 입시에 대한 것과 결을 너무 비슷하게 하네요. 입시 좀 아세요? 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좀 배우기도 하고 여기 학원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시험지를 살짝 훔쳐가지고 우리 애들 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저도 입시에 대한 느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되게 재밌고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이해가 잘 해주실 테니까 오늘 잘 집중해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입시에 대한 이제 눈이 뜨이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학생들이 여기 학원만 가기만 하면은 성적이 4등급에서 2등급, 3등급 되게 1등급, 맞아요. 조등록증 이렇게 오른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건 또 뭐 대표님만의 비결이 있으신 거예요? 많죠. 일단은 지금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하는데 정말로 문제점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랑 아빠랑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네.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과 몫을 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입시의 방향을 모르세요. 아는 것 같지만 얘기하다 보면 정말 모르고 헛다리 짚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일단 한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걸 살짝 이렇게 걷어내고 덜 중요한 것들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시간 낭비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먹어서 뭐부터 하자. 이게 중요하다고 입시 방향을 잡아주고 그 중심대로 가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대표님이 너무 재밌으신 분이어가지고 말씀 많으신데 그냥 이걸 보세요. 기말고나 데뷔 시작하셔서 이대로 따라가면 100% 성적입니다. 이런 다 나오시는 비디오들이거든요. 근데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고 분당에서 유명한 유튜브 채널, 분당에서가 아니고 그냥 분당에 뭔가 베이스로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교육 채널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나온 이제 족족 되게 인기 있는 비디오가 되고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는 어머님들이 지금 다 초등학교 자녀 어머님들이신가요? 초등학교 자녀 부모님들도 계시고 예비 중학교 분도 계시죠. 대부분 네네네. 초등학교. 네. 이거 입시 읽어주는 엄마 빨리 그렇게 써보세요. 네, 보세요. 네. 아니 제 채널은 아닌데 네, 여기 보시면은 조회수 1.9 하면 좀 빅샷 아닌가요? 네. 왕관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뭐든 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머님들 대부분 오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초등학교 어머님들 혹시라도 나 우리 애가 지금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절대 대체로 그러세요. 뭔가 관심은 있으시지만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뭐 늘 자꾸 정보가 바꾸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뭐 중학교 때 좀 놀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조금 놀다가 고3 올라가면서 빡세게 공부를 막 엄청 미친 듯이 하면은 성적이 확 올라서 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과거에 그렇죠. 옛날에 시간이 그랬죠. 맞죠. 네. 근데 일단 지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린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의 상승도를 조사했을 때 내신이 이제 9등급제란 말이에요. 혹시 지금 초등학교 어머니들이니까 현재 고등학생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신 등급 9등급제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모하실 분 빨리 지금 메모하셔야 돼요. 1등급이 4%까지 100명 중에 4등이라는 얘기죠. 1등급은 4%까지 그리고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 4등급까지는 40%. 자,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9등까지 있죠. 또 제가 만나는 애들은 중1부터 고3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아이들과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5, 6, 7, 8, 9등급은 딱 관심 갖지 말아라. 왜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말하는 나는 그래 최소한 인서울대학을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인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인서울 동건인가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가 인서울대학교예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그래서 2등급까지는 대학교, 최소한 2등급까지는 해야 인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거고 내신이 만약에 3등급, 4등급이다 그러면 인서울 힘들고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충청도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등급까지 안 되면 일단 대학을 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그 밑으로부터는 이 9등급 제도가 5등급제로 바뀝니다. 내년부터죠. 그러니까 지금 중3 아이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년부터 바뀌면서 1등급이 10%, 2등급은 34%.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인서울대학교 갈 거다. 그럼 무조건 1등급.
네. 2등급이면 이제 안 되죠. 네. 2등급이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경기도권, 충청권까지 네. 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로는 현 1, 2, 3등이 합치면은 지금 신 1, 2등급이랑 비슷해요. 맞아 1등급 네. 현재 1등급이 경쟁력이 낮아지겠네요. 등급이 너무 적어지니까. 자, 그래서 평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사회가 바뀌었고 미래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요즘 GPT AI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세상들이 펼쳐질 텐데 세상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인재상이 달라졌고 대학교에서도 신입생을 뽑을 때 평가 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옛날 과거 말고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는 너희가 그래도 우리 대학교 오려면 그래도 학업 성취도가 좋아야지. 그래서 최소한 1등급은 돼야 우리 스카이에 올 수 있고 성상관에 올 수 있지. 최소한 1등급은 돼야 2등급은 안 돼.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게 1등급, 2등급이잖아요. 구분을 분명히 지어놨어요. 네. 4% 위의 아이들하고 4% 밑에 아이들하고 구분을 지었죠. 네. 다른 클래스를 구분을 지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구분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상위 10%는 한국권인 거예요, 한 클래스. 그러니까 변별력이 당연히 떨어진 게 맞죠. 대표님 이 5등급제라고 하는 게 수능도 내신도 내신에서. 진짜 내신에서. 그래서 내신 등급, 그러니까 국영수사 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애들 보잖아요. 네. 중간 올라가면은 그 내신 등급에서 어쨌든 10% 애들은 다 너희는 그냥 하나의 수준인 아이들인 거야. 라고 묶어놓고 그럼 이제 거기서 변별력 떨어지니까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앞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생기부에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 과거에는 여기 잠깐 네. 초등학교 엄마 난 지금 초등학교 엄마를 얘기 안 나서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이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면 수시와 정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네, 어디서 젊으시거든요. 아, 너무 그렇죠. 그렇죠. 네. 수시에서는 내신 등급과 생기부를 받죠. 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을 받죠.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지금 중3 애들부터는요. 수시에서 내신 등급과 생기부를 받다면 정시에서도 수능과 생기부를 봅니다. 생기부를 본다는 건 금방 얘기했던 세부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 내년부터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기록하실 거잖아요. 네. 원래는 1년에 500자를 적어주셨어요.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500자, 수학 선생님이 500글자, 과학 선생님도 500글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네.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국어 선생님이 500자, 2학기가 끝나면 또 500자. 그래서 1년에 조각 1000자를 천자네요. 적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특 글자 수가 2배로 늘어났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머니들이 세특 글자 수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세특의 중요성도 2배로 커졌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글자 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세특의 중요성이 5배, 10배로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내신 등급으로 변별력이 약해졌고요. 앞으로 수능도 취소 수능, 이제 수능이 있거든요. 그것도 변별력이 거의 이제 약해진단 말이에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어머니들은 원하는 대학이 그냥 이 서울이 아니라 조금 상위권 대학일 거 아니에요. 서울대 보내려고 하죠. 서울대 보내죠. 서울대는 다 서울대죠. 서울대 보내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AMJ 퀴즈 갈 수 있어. 어려워요. 서울대 보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 갖췄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인지 보신다면은 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일단 보여드리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내가 조금 높은 명문대 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1번은 무조건 내신은 1등급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내신이 2등급인데 고등 때요? 없어요. 네. 고등 때. 네. 고등 때 무조건 1등급이고요. 네. 기본이고 네. 내신 1등급을 받은 그 상태에서 세특을 얼마나 잘 썼냐, 적당히 썼냐, 준비 못했냐에 따라서 네. 레벨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신 1등급 기본 베이스에 세특을 뛰어나게. 네, 이 세특의 중요성을 지금 대부분 그냥 세특 중요하대까지만 알고 있지 이거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걸 준비 못 시키니까 이제 대학 입시에서 망하는 거고 네. 이걸 정확하게 아셔서 세특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럼 세특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는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반응을 아시는 분들이 준비하니까 입시가 성공적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특이 키네요. 일단 내신 등급은 잘 깔아도 기본. 근데 솔직히 10%면 1등 받기 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특이 키네. 맞아요. 여기서 중학교 때는 이거든요. 중학교 때는 고등 때는 세특 플러스 내신을 1등급 까놓고. 무조건 장과목 A 등급. 아, 무조건 장과목 A 등급. 그러니까 근데 A 등급이라는 건 사실 90점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중간고사만 봤을 때 네네네. 90점까지가 A 등급. 네. 그다음에 80점 이상이 B 등급. 네. 70점 이상이 C 등급. 근데 A 등급 받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네. 적게는 한 40%에서 많게는 60%까지 퍼센트를 갖고 있다는 네, 거죠. 저도 들었어요. 중간에 내 친구를 다니는 학교 가서 뭐 A가 몇 %니? 대략 50% 될걸요. 맞아요. 맨날 A가 다 A래요. 근데 어떻게 다 점수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A라고 하고.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다 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 등급은 기본 50%니까 우리 아이가 A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아이가 전 과목이 올 A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다 아셔야 되는데 그걸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요. 그건 뭘 큰일 나는 거죠. 50%라는 정보도 이제 아직 어리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어리니까 모르실 것 같고, 물론 언니 오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50%씩만 A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A잖아요. 그래서 A를 받으면 어쨌든 어느 하고 있나라는 기분이 들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특목고를 준비한다거나 진짜 자기 실력을 닦아서 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A를 다 받고 싹쓸이 하기 위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뭐라죠? 입시를 위해서 얘기할게요. 입시를 위해서는 독서, 연계 독서, 융합 독서. 네. 그냥 독서가 아니고요. 네. 독서가 중요하다는 말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많은 어머니들도 아주 단편 정보만 딱 이제 들으신 거예요. 공부 중요하대. 엄청 중요하죠. 근데 다독에 또 꽂히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권 읽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한 달에 그래도 100권씩 읽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독서 리스트를 쫙 이렇게 쓰시면서 엄청난 다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되게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독 중요해요. 다독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그 책과 조금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고 활자를 읽는 그런 것에 대해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입시를 좀 방에 포커스를 얘기하자면 그냥 다독이 아니라 연계 독서와 융합 독서가 필요해요. 연계 독서라는 건 한마디로 예를 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죠? 뭐 국어, 과학, 수학 수업을 듣다가 저 나중에 궁금한데? 하고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호기심이 발동이 돼야 연계 독서가 가능해요. 네. 직접 호기심이 없는 아이들은 연계 독서는 일단 불가능하죠. 수업하다가 저 뭐야? 궁금해야 되고 그 궁금한 걸 가지고 그 궁금한 주제를 내가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되고 또 책을 읽다가 이거 또 뭐야? 또 궁금해 이게. 그럼 또 그 궁금한 내용을 또 다른 책을 찾아서 또 연계해서 다른 책을 또 찾아서 읽어야 되고 그렇게 연계하게 있어. 근데 연계하다 보면은 처음에 출발은 인문학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내가 예술에 관련된 책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그게 예술로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과학
독서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융합이 되는 거예요. 네. 연계 독서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융합 독서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걸 듣는 것 같은데요. AMG 수업 설명하시는 분들. 그게 초등학교 때 된 아이들이 네. 중학교 가서 수행평가 잘할 수 있고 그게 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세트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만약에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머니에서 배운다고 하면은 그거를 사회, 그러니까 뭐 경제 어떻게 이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이제 뭐 약간 문화 역사, 역사, 문학도 보고 문화 역사도 보기도 하고 집필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같은 거를 조사하고 루피안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이렇게 생겼고 뭐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거 조사하기도 하고 그런 수업들을 하고 물론 이제 저희 초등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수업이지만 이게 하나의 테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띠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파고파고 보고서를 적고 발표를 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수업이죠. 프로젝트 수업이 네, 맞아요. 네, 프로젝트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이죠. 초등 고학년 때는 책을 읽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내가 질문하고 답을 찾고 여러 가지 뭐 사실 저희 미디어를 많이 쓰는 학원이어서 꼭 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어떤 영화든 광고든 잡지든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내가 원하는 바들을 잘 링크 연결을 해서 내 어떤 아웃풋 도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면 사실 대학 안 가도 잘 살아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넓어지는 거고요. 네네. 지금 우리가 평가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은 대학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이유는 평가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쨌든 테스트에서 걸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원해. 그러면 그 대학 요즘의 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 원하는 학생이 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대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원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정확하게 해놨는데 부모님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과거에 하던 옆집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 또 앞집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홀려가지고 네. 정작 대학교에서 원하고 있는 그 준비를 못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시는 게 뻔뻔히 잘하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들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들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 똑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연기도 영어 독서 재밌게 놀고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짜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원을 되게 11개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노는 걸까 나름? 노는 학원을 보내는 거겠죠. 네, 좀 많이 놀고 많이 경험해보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나중에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엉덩이 힘도 솔직히 그때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성격도 갖고 창의력도 많이 켜지고 뭐 많이 해봐야지 여행도 많이 가보고 부모님들 제가 학원에서 겨울 학기 때 챗GPT 가지고 이거 그 여행 계획 세우기 한거 챗GPT 한적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랑 호텔 놀러 간다, 수영장을 간다, 밥을 맛있는 거 먹는다 이게 간 거예요. 부모님이 여행 계획이 안에 이제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계획을 해서 내가 호주에 간다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동물을 보고 싶은지 이런 거 좀 얘기해봐 해서 이제 한 적 있었는데 애들 되게 좋아하는 거 가는 거 좋았고 좀 학원도 물론 어리지만 자기가 좀 선택해서 다니고 여행도 내가 가고 싶은 데 좀 가고 어릴 때도 주체적인 걸 많이 길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고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아교육은 안 내려가나요? 더 이상은? 네, 여기 없습니다. 네. 유학생할 수 있어요. 아니 출발 자체가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인데 아이의 그릇이 키워져야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네. 그 그릇을 키우는 일이 출발점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끝없이 깊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태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기 처음 말 배울 때부터 걸음을 할 때부터 엄마 아빠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이가 뭔가 질문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아들이 한 5살이에요, 6살이에요. 근데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볼펜이야? 라고 알려주지 말고 아 이거는 볼펜이라는 건데 연필 이거 갖고 와봐. 이거 연필이지. 연필하고 볼펜하고 이렇게 다르거든. 왜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 열어볼까? 열어봐. 이거 되게 신기하지. 이게 스프링인 건데 이러면서 아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정말 탐구잖아요. 사실. 네네네, 맞아요.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되게 신기하다. 열어봐. 막 이러면서 아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끝없이 확산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 과연 몇이나 있을까? 처음에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 지치거든요. 아 정말 너무 힘들어. 네. 근데 그거를 근데 해내는 엄마 아빠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사고가 커지고 지적 의심이 많은 아이들로 첫 출발부터 커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건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실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이 내려간다니까요. 네, 저학년 부모님들 되게 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신 부분에서 수행평가의 포션이 좀 크더라고요. 내신 1등급 무조건이죠 라고 하셨지만 A가 많다고 하셨지만 이제 지필과 수행이 비율이 어떻게 되면 뭐 이제 어떤 게 수행이 나오는지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게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그 시험 보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보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시험 말 그대로 시험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공부해서 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답지 답안지 막히고 시험을 보는 거는 지필고사라고 하는 거고 네. 전체 내신 등급 그러니까 중학교 얘기할게요. 중학교에서 A등급, B등급을 C등급을 구분 짓는 거는 지필고사가 약 50% 들어가고요. 나머지 50%는 지금 얘기하셨던 네, 수행평가. 보고 쓰고 읽고 말하고 발표하고 표현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내야 돼요. 그게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국어 과목, 특히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이 문제인데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 지필 시험을 잘 보고 싶으니까 내신 대비해주는 영어 학원으로 훅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가서. 그러면은 이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려고요?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려고요? 그래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입시를 크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단지 올 한해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큰 호흡으로 대학과 고3까지.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원하는 대학 진학을 성공시키는 네네네. 거잖아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100m짜리 들어가면 큰일 나죠, 죽죠. 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국어 내신 학원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 중3 때 가도 되니까 중1, 중2 때는 독서, 논술, 주제, 글쓰기 수업을 해라.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융합 독서, 영어 맞아. 독서.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신 영어 하는 학원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영어가 좀 되는 아이들은 가도 돼요. 근데 가더라도 중3 넘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는 충분히 읽고 쓰고 말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로 실력을 채워놔야 돼요. 네. 그게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나타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들께서는요, 초등학교 고학년 뭐 이제 중학생 부모님 무조건 아실 것이고 이제 첫째인 또는 외동인 경우에는 이게 지필 때 수행의 비율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대 내정중학교 50대 50, 순회중학교 50대 50, 서양중학교는 40대 60인가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2학년이 달라지고 3학년이 달라지고 하긴 한데 항상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이제 가는 것 같고 또 잘 생각해보니까 뭐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 생각을 작성하기, 뭐 문법 선별해서 예문 작성하기 뭐 이런 게 많고 근데 학생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는 또 뭐 작성하기, 표현하기, 설명하기 나랑 쓰고를 이제 수행평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를
사실 지필평가를 100점을 받아놔도 그럼 이제 수행평가에서 안 되면 카톡 빵점이면 60점이 경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하네요. 근데 이게 그대로 올라가서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더 퀄리티 있게 고등학교 가서 이것이 이제 탐구 주제 탐구 보고서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세특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세특기 결국은 주제 탐구 보고서를 얼마나 고퀄리티로 써낼 수 있느냐가 맞아요. 문제인데 수행평가가 약간 뭐 이제 물론 그 수행평가도 있고 세특도 있는 거지만 당 중 하나는 무조건 이제 상을 받아야겠죠. 상 받아야겠죠. 수행평가 자세하게 쓸 수 있어. 네. 나왔잖아요. 자세하게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비략적으로 쓰거나 네. 부분적으로 쓰면은 이제 상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건 AM들이 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항상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이랑 발표하는 거 플러스 쓰기 보고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꿈일 것 같아요. 그 저희 학생들,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뭐 수행평가는 너무너무 쉽게 정말 노력 하나도 안 들이고 잘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는 건지 뭐 영어는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아리장, 영어 독서 동아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수행평가가 학생들한테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필과 수행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거. 세특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특이라고 하는 것에도 좀 이제 대표님 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무슨 여기 뭐 세특 사례가 있던데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네. 자, 이거 근데 중학교 어머님들도 모르고 심지어 고등학교 어머님들도 모르는 애예요. 뭐냐면요. 이제 세특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일단은 중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일단 그건 알고 있어요. 세특이 정말 중요하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시잖아요. 그 써준 내용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써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서 약 80%의 아이들을 들으면은 다 좋은 말들.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부지런하고 너무 성실하고 네. 너무 뭐랄까 긍정적이고 네.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원만하고 네. 리더십도 좋고 이런 정말 너무 좋은 얘기들로 세특이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했고 열심히 발표했고 이렇게 다 좋은 얘기들이 쓰여져 오니까 1년이 끝나고 딱 생활 기록을 받아봤을 때 이제 엄마들이 또 아이들이 이제 누구누구 세특을 얼마나 잘 써주셨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딱 이걸 보죠. 너무 좋은 내용으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나 세특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세특 좋은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수시 전형 이번에 뭔가 순간이 있겠어. 그럼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함정입니다. 이런 내용의 세특은 대부분 불합격하는 세특이에요. 좋은 내용인데요. 뭐가 있어요? 이거 자료 좀 크게 되는 거 없나요? 크게 되는 거? 자, 합격한 세특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더라고요. 경영학과. 그냥 1등급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네. 합격한 친구 세특을 긍정적인 영역 중학생이고 이론 중에 회계 부분을 맡아 이해 및 요약 정도 발표하는 과정에서 회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 특히 재무제표 중에서 자본 변동표에 대해 더 확실한 이해를 하고자 추가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밑에 빨간 줄 자본 변동표가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를 보충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발표하며 확실한 이해를 추구한 자세를 보임. 그리고 마케팅 영상 제작도 활동도 했고요. 평소 유명한 광고에서 아이디어 어떤 활동지를 작성했고요. 또 중고 현장에서 유통과 비용 측면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계획서를 작성했고요. 네. 고등학교 가면 교과 과정이 공통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애들 가면은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과목이 세분화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것을 실제로 그냥 책 한두 권 읽고 짜집기 하는 식으로 편집하는 식으로 중학교 생각하는 식으로 쓸 수 있는 탐구 주제고 전혀 아니에요. 저 재무제표 아직도 잘 못 보는데 그걸 보고 나서 자본 변동표가 이거를 그때 중요한 거 이렇게 썼죠. 잘 썼어요. 네. 이거 나중에 이제 면접 볼 때 대학교에서 네네. 다 걸러질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지금 면접 시에. 완벽하게 한 건지. 왜냐면 보통은 대학 시험 볼 때 1차 합격을 2배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가 이번에 뭐 30명 뽑는다면 1차 합격자 수는 60명이 되죠. 2배수니까. 네. 그럼 60명을 모아다가 이 세특을 두고 교수님들이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이게 약간 과장돼 있나라는 것을 다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면접해서 다 가려야 됩니다. 대표님 또 잠시만요.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게 학생이 쓴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기업과 경영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뭐 세부상 특히 맞아요. 기억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참인지 트로인지 버스인지를 그 면접에서 면접에서 다 가르쳐. 네. 정확하게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교수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깔끔하게. 네. 근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학교가 사실이지. 고3이 뭐 코로나 유행이 마스크 제조기업 실적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를 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거 읽어보세요. 네네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 그래서 양쪽 연구의 적합한 가설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연구 대상의 기관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제시했고요. 설문조사를 위해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네네. 구글로 이제 컴퓨터를 돌린 거예요. 네. 연구 대상자들이 구매한 마스크의 개수와 가격, 구입한 마스크의 원산지들을 구체적인 문화를 개발했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마스크의 정량 평균 가격을 산출하고 투표 원그래프를 통해서 이거는요. 얘는 그냥 회사 들어가도 대학을 왜 가냐? 이미 신입사원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제가 그랬죠. 전에 있는 서울에 간 아이들 몇 명, 네. 하고 그 아이들이 고2, 고3 때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하다가 제가 놀래요. 저는 고등학생이랑 상담하는 느낌이 안 들고 저는 대학교 총학생 회장이랑 대화하는 그런 느낌. 너무 스마트하고 너무 해박한 지식하고 있고 그 아이는 그냥 구경수사 같은 데는 아닌 거예요. 네. 남다른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절은 더욱더. 옛날에 시험 같은 거 공부 잘하면 가는 거잖아. 암기 잘하면 갈수 있어요. 그렇구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세트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은 네. 넘겨봐 주세요. 네. 보시면은 설명해주고 설명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주제탐구 보고서를 쓰고 쓰고 논설문 작성하고 영어에서도 맞아요. 특히 장문한 것이 장문하고 발표하고. 발표하고 이거 사진자료 여기 PPT 만들어서 발표하고. 사진 자료를 도표와 사진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네. 자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주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 과목마다 이런 주제로 내가 탐구해서 이런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이 주고 하면. 근데 이거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도 따라가기 바쁘고요. 내신 등급 따야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국영수 과탐 사탐 공부하기 바빠요. 네.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학기에 모든 과목에서요. 네. 모든 과목에서 한 학기에 네. 이런 주제 탐구 보고서를 최소한 2개씩 쓴다고 상상이 되세요? 그거 언제 써?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쓸 시간이 없어요. 얘는 어떻게 쓴 거지? 언제 쓴 거지? 쓸 시간이 정말 없는데 언제 쓴 거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것이 조금 내가 많이 안 해봤거나 경험치가 적거나 이걸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걸 쓰려고 생각해보니까 한 20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국영수 과학 지금 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하는 애들은 뭐냐면요. 재밌어서 하는 이게 거지. 굉장히 그냥 뚝딱 해낼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이거 언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난이도 이렇게 깊은 티나는 내용들을 언제 하겠지? 우리는 어쩌면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부담 없이 주말에 쉬면서 뚝뚝뚝 해내는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것이 훈련이 너무 잘 돼서 이미 그런 내공이 꽉 찬 아이들이 이거 하는 거지 막 힘겹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 힘겹게 하는 애들도 있죠. 못하죠. 힘겹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세트를 쓰는 아이들이 실제로 전체 학생들 중에 한 10%, 20%?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저 얘기했잖아요. 이 세트 기록에 8, 90% 아이들은 착해요, 긍정적이에요,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다 써있다고요. 네. 그래서 불합격한 세트라고요. 이걸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야 대학원다고요. 계속해서 자기 어떤 주제 탐구 보고서를 하는 게 여기 쓰는 거예요. 하는 거. 그거 정해진 거 아닌데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아이들 평균, 네. 평균 서울대학교 입학한 아이들 쓰는 세특은 1년에 보통 한 30편 정도 써냅니다. 놀랍죠? 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한 학기 1년에 500자 쓸 수 있을 때였죠. 네. 천사니까. 이제는 더 많이 쓸 수 있고 변별력이 더 심해집니다. 서울대 가는 애들이요. 서울대 먼저 가는 애들은 이걸 1년에 한 뭐 20개는 기본으로 써야 되죠. 네네네. 그러는 이유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시간도 금방 가서 중학생이 되겠죠. 네. 금방 또 고등학생이 될 텐데 무엇인가 중요한 핵심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방향을 알고 가야죠. 분명히 대학교에서는 평가 지도를 바꿔놨고 다 공개되었고 네. 아주 명확하게 우린 이런 학생들을 입학시킬 거예요. 우리 대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네. 그거를 어쨌든 알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방향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알려주고 있냐? 저 같은 입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고 네. 국어 1타 강사님들이 국어 잘하는 방법 알려주고 계시고 대표님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교육부 자료는 PDF로 뽑아볼 수 있잖아요. 교육부 자료는 굉장히 그냥 드라이한 말투고 거기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입시 그 유튜브도 너무 많고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다들 약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언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분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어쨌든 초등학교 때는 연계 독서, 융합 독서를 탄탄하게 해야 되고 중학교 가서 홀라당 그 내신 점수에 눈이 이렇게 막 마음이 조급해져갖고 네. 홀라당 국어 내신학원, 영어 내신학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중학교 2학년까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 읽고 독서. 말하고 발표하고 글 쓰고 네. 이런 융합 활동에 네. 조금 더 신경을 쓰셔라. 그래서 그런 내공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네. 그 다음에 아까 고등학교 가서 그런 세특 활동도 주제 탐구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꼭 준비 안 하시면 네. 이제 후회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네. 않았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제 초, 고등, 뭐 중학생 이 친구들이 지금 할 것들 그러니까 항상 탐구하는 자세 항상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책 읽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런 이제 마인드셋을 잘 장착을 해놓는 게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갖다 주셨는데요. 질문을 볼게요. 세트 포함 전형들의 AMJ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네. 제가 얘기해도 돼요 혹시? 네, 그럼요. 지난번에 우리 왜 2월달에 처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네. 백향목 회동. 저는 이제 그 거기에 답변 드리자면은 옆에 있는 학원이니까 궁금해서 음. 저는 워낙에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 교육을 유치 잘하시니까. 원조에도 하고 네, 네. 영어 학원 운영했었고 이제 네. 옛날에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 어떻게 수업해요? 물어봤을 때 대표님이 우리 이렇게 수업해요. 그러고 이러셨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입시랑 방향을 똑같이 하고 있네. 라고 했더니 아. 대표님이 우리 입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입시를 모르시는구나. 아. 대표님 아니 입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대표님 학원 그 수업이 지금 바뀐 그 입시 네, 네, 네. 제도에 딱 맞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 그때 해서 네, 네, 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우리 학원이 프로그램 입시 맞아요. 사실 그거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하르가님께서 아까 해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세특이라고 하면은 자기 주제 탐구 보고서 서울대 애들을 30개 남기도 하고 근데 그 사실 잘 들어보니까요 AMJ에서 학기 말마다 적는 리포트랑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저 그걸 계속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연습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30개는 뭐야 더 많이 쓸 수 있지. 이제 저는 이제 입시 영어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네네. 아이들. 제가 최근에 저희 고등 입시 영어 기사는 네네. 고등 영어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현재 우리 학원 애들이요. 네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정말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상사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네네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영어를 엄청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고 가르치죠.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을 때 2등급이 딱 멈춰진 애들이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1등급으로 확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뭐냐면요. 뭐 단어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외우느냐, 얼마나 영어 숙제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융합적으로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책을 잘 읽고 말을 잘하고 발표를 잘하고 글쓰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M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던 아이들이 바로 1등급으로 그냥 조금만 터치로도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가 제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AM들이 이렇게 수업한대요. 옆에서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 좀 많이 거치신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SS 영어학원들 내신 영어학원들 막 엄청 SS 막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보내야지 내가 애들 만들지 라고 하셨다니까요. 진짜 여기 AMJ에서 하는 식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하고 보내주면 너무 쉽게 이렇게 일등급을 할수 있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서 했던 잘했던 애들이 네네. 또 이제 수능 영어를 보려면 또 하나 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영어니까 네. 그 플러스 하나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왜 어머님들이 그 이 플러스 하나만 해주면 될 걸 갖다가 쓸데없는 것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네. 있는지 좀 그게 안타깝죠. 네. 차라리 그걸 시간에 수학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플러스 하나라고 하는 게 뭔가 프로젝트 수업 이걸 세특 자고 탐구 보고서 이렇게 말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이것도 또 입시 얘기할게요. 수능 영어를 하시는 1타 강사님들이 네네. 다 그 얘기하세요. 중학교 때까지는 편하게 읽고 말하고 쓰고만 제대로 해도 수능 등급은 쉽다. 그리고 진짜 뭐 좀 더 보여드릴 거긴 한데 학원에서 100점이 나왔습니다. 수능 100점이 가르친 적 없어요. 시험 내기는 못하고 몰라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긴 했는데 3번에 1번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진짜 3번이요? 그래서 귀엽다. 네, 저 친구들도 있고 나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일단 AMJ 사실 뭔가 대표님 관심 가져주신 부분이 프로젝트 수업이기도 했고 저희도 IB 교육 스타일대로 간다고 하는 게 사실 어떤 테마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쓰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이제 한국 교육도 IB 교육 쪽으로 따라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고등학교랑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교육을 가는 방향이 지금 AMJ가 잘 타고 있다. 하려고 타고 아닌데 타고 있어지고 있다. 어쩌다 보니 타고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재수가 좋았네요가 아니라 본질을 했기 때문에요. 영어를 잘하기 위한 것들 그런 교육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어디 나라에 가서든지 저는 AMJ 차린 이유가 서울대 나온 애들이 외국에 나와서 일할 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그 실망스러움 때문에 이제 똑똑한 애들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생기게 된 게 모든 한국인들이 그냥 자신 있게 자기를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AMJ가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했던 건데 사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교육청? 교육부? 네 가고 있는 거죠. 입자 잘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잘
잘 말씀해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시간 싸움 아니고요. 고쳐주세요. 시간 안 돼. 안 돼. 네.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이거 들으면 공감이 안 되실 건데 이거는 최소한 고등학생 어머님들이야 안 돼. 이거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조금 그냥 미리 예습하기 차원에서 네네. 중요한 거라고 들었어요. 결국 결론이 결국 영어 공부를 어쨌든 잘 해봤으면 그 다음에 너가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공부하는 것을 이제 잘 시간 안 배라는 게 더 중요하고 세태도 30개나 주제 통상법 모서를 써야 되지 1등급도 받아야지 내신도 받아야지 수능도 받아야지 수행도 잘해야지 다 하려고 하면 이제 하루에 40시간 필요하죠. 24시간이 모자라네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학교 때는 국영수 시험을 봤을 때 열심히 하면 올백이 나오죠. 네. 중학교 때는 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정말 열심히 하면은 올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 등급 그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올백을 받는다. 네. 그러면 내가 수능 만점으로 나올 수 있죠. 수능 만점으로 나와도 내신 여기 만점. 분당권에서 네네네. 내신들 뭐 전과목 100점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아, 없고 그래요? 일단은 뭐 할 게 많죠. 1등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공부영수에 온 어머니들이 외우고 있어요. 우리 애가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근데 성적이 안 오르죠. 왜요? 다 열심히 하니까. 네.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하는 애들이 성적이 오는 거고 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음. 되게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하고 놀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불쌍하죠. 놀았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네. 정직하게. 안 불쌍해. 근데 진짜 불쌍한 고등학생이 누구냐면은 핸드폰도 안 하고 타기도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대로야. 그럼 이제 띠로리 좌절이 되고 아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네. 하고 좀 이렇게 질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시간을 써서 학업 양을 네. 학생들로 올리는 것도 맞지만 네. 학습 전략도 필요하고요. 네네네. 그런 효율적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느냐.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에 이제 저를 만나러 상담하고 온 어머님들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그 아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보면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영어 학원에서 너무 많은 수업 시간과 너무 많은 숙제량을 소진하고 있고 네. 수학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수학 숙제에 시간을 다 쏟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시간 낭비를 얘는 어느 과목을 좀더 치면 되고 얘는 어느 과목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네. 아이들마다 다른데 이제 대부분 그럼 남들이 다 가는 학원 아니 영어를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내신학원을 왜 다니냐고 그럼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잠깐 큰 실수하고 있는 거죠. 네. 나중에 그런 애들은 이제 정말 부담을 좀 힘들 거예요. 걱정이 되죠.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어머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따로 정말 꽃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해드려야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행복하고 풍성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할 밭들을 만들어야 되는 읽어야 되는 공부하는 어떤 헤비트나 그런 습관들을 조금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수업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위해서 뭔가 달려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대점들 봐야 되고 점수 봐야 되고 행복 성이 잘 되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행복해라고 그렇게 살아야죠.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답이 뭐야?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공부 성적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정할 수 있긴 해요. 성인의 대방 공동인가 부모님께서 행복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고력이 있고 전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겹죠? 행복하려면요. 네. 저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네.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성교육에 말씀하시고요. 지금 입시 얘기 중이거든요. 겨울방학에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입시 면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정말 책을 많이 좋아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써서 지겨우시죠, 어머님들. 독서 중요하다. 근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교육 전문가들이 계속 떠들고 있는 독서에 대한 얘기인 거고 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다독이 아니라 연계 독서와 융합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지적 호기심도 많은 아이여야 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진로를 초등학교 때 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계속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진로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야 그래야 책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책을 볼때 재밌어야죠. 초3, 초4 때는요. 여러분 독서입니다. 독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표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좀 느낀 점은 초3이나 초4나 초5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좀 이제 입시를 다루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초 1도 다르죠. 근데 이제 뭐 초중학년이나 초고학년이나 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그 너무 세레먼트를 아주 조그맣게 나누실 필요는 없고 초등학교 때는 충분하게 책을 많이 읽고 그것으로 내가 내 생각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네네.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영어관이지만 전도 어쨌든 수업을 저희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수학 문제가 딱 어려운 문제 나오는 아이들이 도전하지 않아요. 딱 봤을 때 쉬운 문제는 풀고요.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 도전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게 공부를 못하는 주 원인이에요.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도전해보려는 마음이 없고 쉽게 포기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래서 그 알파 제너레이션 무슨 특징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다 해주니까요. 그 제가 좋아하는 책 그 생동력 설이라는 그 책 요즘 읽고 제가 네, 책에 네. 거기서도 그 작가님이 하시는 말이 고통의 기준이 너무 낮다. 아이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게 전혀 없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을 인내하고 이기고 이렇게 좀 극복해야 되는 경험들을 일상생활에서 좀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를 학군지, 순회, 내정, 백현으로 옮겨가는 게 유리한 건지, 분단은 평준화가 되었다고 하니 그 순회 정답이 아닌 것으로도 괜찮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어디 사시는 분일까요? 지금 이미 분당 안에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냥 분당 안에 머무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금에 계신데요. 아 미금이요? 미금이 계셔도 돼요. 아니 꼭 여기 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이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지. 미금이면 예를 들어서 불국고등학교에 가도 거기서 상위 1%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괜히 일로 와서 그저 상위 10% 미만으로 떨어져서 괜히 이름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이가 하게 달려있는 거고 네. 정말 중심을 딱 지키시고 내 아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분이 미금이 안 사시고 조금 좀 멀리 정말 조금 멀리 예를 들면 뭐 이런 말 좀 조심스럽지만 뭐 경기 거기 사신다거나 좀 저기 뭐 남양주 학군지가 아니고 멀리 네네네. 사신다거나 그러면 분당 오는 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다면은 오십시오. 분단 내에서 크게
수익률 한번 볼까? 요즘은 일부러 분담해서 용인으로 이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가지 더. 특목고하면서 나중에 고민해보자 할 때 뭔가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특목고 준비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 준비해야 되는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요. 5, 6학년부터. 왜냐하면 특목고를 가려면은 일단은 올 A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쉬운 거이긴 하지만 공부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수업 듣고 학원 숙제 열심히 해서 암기해서 90점 이상 받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고 완벽하게 그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해서 아주 편안하게 95점 100점 받을 수 있는 실력까지 키워주는 게 일단 중학교 때 해야 될 1번이거든요. 특목고 가려면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힘. 왜냐면 특목고 가면은요 아시겠지만 잘하는 애들끼리 또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후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목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특목고에 가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려면요 그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혼자서 그런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 특목고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중학교 올라가서 내 아이가 성적이 한 중간 이상이 된다면 무조건 더 특목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목고로 가는 뜻이 아니에요. 꼭 가라가 아니라 가면 좋은데 혹시 조금 뭐 부족해서 못 간다 하더라도 중2, 중3 때 특목고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을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해보는 느낌?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참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특목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적 관리를 하잖아요. 성적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수행평가,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에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걸 쓰면서 중3 때 애들이 나를 되게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부족하구나. 나 이게 부족해서 이번에 특목고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본 애들이 이제 다시 한번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진짜 대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비 중1입니다. 막연히 중학교가 걱정인데 방학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입시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시를 위해서 중학교랑 예비 중이라 했죠? 네. 한자가 부족하다면 한자 공부 빨리 시키시고요. 한국사 준비 안 되었으면 한국사 흐름파악, 통상 빨리 하시고요. 독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깔면서 추가로 수학 약간의 선행, 그다음에 영어 국어 준비하시면 돼요. 선행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선행이 진짜 문제인 게 이것도 이제 동네 엄마들의 그죠? 그 흐름에 막 따라가잖아요. 속도를. 진짜 위험한 건데 뭐 그거는 워낙에 많은 일대 강사님들이 감정 있는 부분이니까 꼭 그거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머님 질문은 초등학교 때 한자 공부 안 시키시는 분들 한자를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한자를 알면 독해와 국어 나중에 시험 볼 때 많이 유리하고요. 요즘에 너무 모르긴 하더라 진짜. 요즘 초등학교 때 자기가 한자 못 써요. 아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가능한 필요한 거고 네네. 한국사 꼭 해야 되고요. 미리. 새 입시제도에서 특목고나 전산고가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 전략이 맞는 건지 올해 쉬운 일반고 왔을 때 잘 맞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다 다르죠. 근데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세특이 중요하다는 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잘 준비시켜주는 곳이 특목고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생이 어려울지언정. 근데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뭐 A 학생, B 학생이 왔어요. 그럼 제가 그 A 학생의 스토리를 듣고 너는 특목고 준비해라고 말해줄 거고요. 이 B 학생은 얘기 듣고 얘는 저 특목고 준비하지 마세요. 일반고 보내세요. 말할 거기 때문에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 다르죠 아이들마다. 일단 특히 멘탈 약한 애들은 특목고 가면 안 되죠. 저는 특목고를 떨어지는 중학생이었어가지고 거기에다 로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똑같이 대학교 중에서 특목고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근데 또 동생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때 그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했던 게 되게 좋은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나중에 학교를 나와서 공부 잘하는 얘기인데 좋은 네트워크, 인맥이 되고 좀 그 경험이 되게 좋은 인생 자양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시에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하게 잘 써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아이의 어떤 인생 퀄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특목고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입시에서 되게 특목고를 가야지 대학 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세트 그런 준비를 잘 하니까 활동 자체를.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을 잘 안 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다이어리를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게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어느 과목에서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항상 학교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PT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죠. 자기가 설명하는 능력,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설명하는 능력,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찾아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AMJ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사고력과 창의성입니다. 여타 학원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정해진 하나의 정답을 향해 가는 느낌이었다면 AMJ는 아이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장려해주고 그런 면이 창의적인 사고력의 발산으로 이어져 라이팅이나 프로젝트 활동에 녹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어딜 가나 글이나 발표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부분이 많다. 듣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게 표현을 위트 있게 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실력 점검차 본 흔히 말하는 탑학원 레터에서 탑반의 결과가 나왔고 학교에서도 영어 잘하는 아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이고 현재 AMJ에 재학 중입니다. AMJ에서 아이가 영어 실력 면에서 변화 성장해온 점은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 아이가 영어로 말하고 쓰는 걸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를 갖게 되니 리딩 등 다른 영역의 실력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AMJ를 보내며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매주 비문학글을 정독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이와 연계해서 스피킹, 라이팅을 진행하는 점이 아이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문학 측에 편중된 독서를 했었는데 학원에서 비문학 분야의 글 정독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 있다 보니 비문학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고 좀 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근거나 예시를 들어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2022년 봄부터 AMJ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블루 레벨에서 학습을 하고 있고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교육기관들이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AMJ는 새로운 도전과 방법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단순히 언어적 능력을 넘어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이나 일상 속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고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거기 호텔 식당에서 제임스가 호주에서 여행 온 어떤 여자친구랑 한두 시간을 굉장히 막 걷고 떠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물론 AMJ에서는 매주 2시간 반씩 또 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럴 텐데 저는 그 수업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 가족은 더군다나 또 해외 거주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하게 외국 친구랑 대화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그런가말로 영어 배우고 얻은 가장 좋은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AMJ 4년차 릴리의 엄마입니다. 제가 처음 AMJ를 선택한 이유는 나와는 다르게 아이가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하고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느낀 아이의 변화는 글쓰기와 생각에 있어서 논리적인 틀이 생겼다는 것이고 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었고 영어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나서서 이끌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아이에게 저도 물론 AMJ를 보내면서 우리 아이도 처음엔 어려워하고 성적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좌절도 하고 방황도 하였습니다. 근데 꾸준함보다는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도 너무 짧은 시간에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아이의 속도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영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AMJ와 맞다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심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진짜 아이가 정말 똑똑하다 이러면 정말 시험 쳐서 막 거기 꼭 들어가야 돼 이런 영어 학원이 아닌 AMJ를 좀 보내라고 하고 싶어요. 아이가 똑똑하면 다른 과목은 어차피 알아서 하잖아요. 영어는 좀 즐겁게 받아들이고 결국 그냥 영어는 언어니까 아이가 언어도 받아들이고 나중에도 써야지 영어죠. 이거를 끝까지 안 쓰는데 영어를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쓸 수 있게. 그래서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회사든 어디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만들고 싶다면 AMJ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AMJ의 전체적인 이제 레벨이거든요. 1학년, 2학년은 여기서 여기까지, 3학년, 4학년은 여기서 여기까지, 5학년, 6학년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AMJ Kids, Yellow, Red, and Magenta 이렇게 하고 Teens, Blue, Purple, and Black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제 레벨로 나누자면 요건 한 4점대까지, 여기는 한 5점대부터 이렇게 레벨이 되거든요. 좀 성숙도가 필요한 게 틴즈이고 키즈 레벨은 조금 더 재미있고 더 액티브하고 더 뭔가 좀 언어에 대한 흥미를 뭔가 극대화시키는 거가 목표인 편이고요. 옐로부터 마젠타까지는 융합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탐구 조사하는 것을 나 이번에 토바로 조사하는데 멸종동물인데 자연한다 하고 조사를 리서치하고 이런 것도 중심이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게 이제 키즈 레벨이라고 하면 키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심화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면 소 논문 같은 걸 작성해요. 그러니까 논문 작성. 내가 MJ인데 어떤 스타트업에 내가 지원하고 싶어. 근데 나는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역량이 있고 이런 이력서를 작성을 알려준 다음에 나를 면접하는 것까지 이제 칼리지 면접 그리고 회사 면접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미래를 조금 꿈꿔보게 하는 그런 이제 또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런 심화 프로젝트랍니다. 뭐 예를 들어 이 맛집이 너무 맛있어. 내가 이거를 팔 거야. 이 매장을 어디에 내면 좋을 것 같고 얼마에 팔면 좋을 것 같고 이 동네 사람들이 수는 어떻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책정할 거고 이건 맛이 없지만 잘 팔리니까 팔아볼까. 마케팅적인 마인드 좀 심화된 프로젝트 실생활적이고 생각이 많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게 틴즈고요. 시험 유형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블랙을 틔우시오, 추론하시오, 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뒤죽 박죽이니까 믹스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시오. 이 내용은 이 단락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사실 나와 있는 SAT, 토프, 또 수능, 내신, AP, 정부 그 시험 중에서 유형은 정말 적어줬어요. 숨가서 안 돼요. 이 유형들을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틴즈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좀 이제 시험을 칠 나이들이잖아요. 연습해 주는 거죠. 내신, 수능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익히면서 이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를 알게 하는 게 테스트 스킬 배우는 게 시험 유형이고요. 시험 유형 트레이닝 이거가 이제 후 이제 이야기였고 실력 검증과 분석.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영어를 AS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데 나가면 공인 인증 수형으로는 토프로는 아니면 말하기 대회로는 아니면 UN 모의로는 뭐 대회에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는 게 실력 검증과 분석. 그래서 이 좀 커리큘럼이 달라요. 틴즈랑 키즈는 좀 다릅니다. 이게 3월 달부터 저희도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컴플리트 버전이 3월 달부터 2025년 5학기부터 진행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 코어는 똑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융합 프로젝트인데 심하고 참고서 중이면은 얘는 트레이닝 많이 하고 얘는 프레젠테이션 하면 얘는 이제 말씀드리면 그 심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융합 프로젝트에서 심화 프로젝트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혜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오영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냥 AMD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마지막 아웃컴이더라고요. 저희는 3개월 하잖아요. 그럼 걔들은 빠른 시기에 또 해낸대요. 1학년 때부터 연습을 잘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또 탐구 조사 중심에서 시험 유형 수행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공부 문제 테스트 스케일인데요. 이게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서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 보시겠죠?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한 것들 나가서 이제 대회 나가고 하는 것들 이거는 대회 안 나가봤어요. 저한테는 시시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저희가 굳이 나가본 적은 없는데 아이들에게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준비하고 결과가 더 좋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동기부여에 있어서 그래서 저 여러 면에서 이제 이런 거에 조금 시간을 쏟으면 아이들한테 좀 영어를 잘하는 것도 같을 텐데 동기부여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플 100점은 평균 득점이 제 손에 있어요. 여기 친구들 데모로 문제 풀거든요. 블랙 레벨이라고 AMJ에서 좀 높은 레벨이에요. 여기 문제 푸는 거 저희들 토플 문제 풀어보고 하는데 뭐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모의로 친 시험 보면은 라이팅이랑 스피킹이랑 리딩 컴프레션이랑 또 뭐지 4개월인데 그걸 하면 이제 평균 100점을 보고 있어요. 90점 안 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학기에 블랙 레벨은 그 프로젝트가 아예 그 토플 시험이거든요. 몇 점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내신은 다 A예요. A가 90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신은 그냥 다 A였어요. 이 친구는 내정중학교 내신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100점 받은 거고 수능도 다 1등급이었어요. 수능 1등급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거든요. 100점이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인스타그램에도 있는데 저희 수능 내신 같은 거 가르치는 학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시험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시험이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저희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1, 2학년이 가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영어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다른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해주는 언어 자신감 갖고 하는 학원이라 킥이 없이 점수를 받아서 물론 퀴즈 이런 건 봅니다. 근데 많이 놀라웠던 사건 거의 제일 2024년 중에서 한 몇 번째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블랙 친구들이 이번에 무비 프로젝트 한 거였는데 헝거 게임스 보고 씬 같은 거 짠 다음에 스스로 소프트웨어 만져가지고 트레일러 만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Candice is a girl that does things through by her book. She is not being talented in things like martial arts, including archery and other home skills. Okay, so this is a going to volunteer for the 7th grade. Remember? Well, then we will do it. I choose you, young girl. Come on. 헝거
게임즈 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내가 씬 트레일러를 컴온 게임즈가 판타지고 어드벤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르를 이야기를 다른 코미디로 다른 장르로 바꿔 온 거였어요. 다른 친구도 뭐 로맨스도 있었고 호러도 있었는데 친구는 코미디였는데 이걸 자기가 다 플래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직접 씬으로 찍은 거거든요. 자기가 찍고 편집하고 지금 더빙한 것 같은데 열심히 했네요. 저 처음 봤는데 잘했네요. 이것도 한 무비 프로젝트가 테크놀로지 요 미디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이야기를 어쨌든 플랫을 짜야 되니까 다른 장르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글쓰기 연습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런 아트 어떻게 트레일러를 구상할지 이런 아트적인 융합 수업이었어요. 항상 융합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해요 저희는. 근데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이제 입시에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제임스가 고등학생이 돼서 세특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당황했어요.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하는 지금 6학년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어요. 서울대 가서 제임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수업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메인 텍스트가 있어요. 일단 리딩 컴프레션을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메인 텍스트가 링크 시리즈를 쓰고 있고 어떤 레벨은 리딩 익스플로러를 쓰는 레벨도 있고 토플을 공부하는 토익원 같은 경우에는 토플로 이제 이야기를 메인 텍스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머는 이제 레슨 그래머 시리즈라고 AMJ에서 사용하는 레스토링 그래머 저희 자체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라이팅은 그래머를 배우는 시간에 라이팅을 스테이지 3는 스테이지가 한 컬러마다 1, 2, 3, 4가 있거든요. 근데 1, 2, 4는 그래머를 배우는 거고요. 레슨 그래머 시리즈로. 근데 스테이지 3에는 그레이바른 시리즈로 어떤 테크닉을 배워요. 예를 들면은 옐로 학생들은 한 문단을 구성하는 잘 개연성 있게 구성하는 법. 레드는 세 문단인데 인트로가 있고 컨클루전이 있고 안에 있는 이 내용을 그 이유를 잘 쓰는 법. 그리고 뭐 5문단을 쓰는 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내러티브든 디스크립티브든 또 아르구멘터티브든 뭐 설득하는 글쓰기, 뭐 논쟁하는 글쓰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5가지 쓰는 여러 가지 테크닉, 글쓰기 기술을 배우는 게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으니 그런 팁들을 주고 테크닉을 배우는 게 세 번째 스테이지 말했어요. 이제 그래마 메인 텍스트나 다른 것도 충분히 라이팅이 많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프레임만 에세이 스킬을 배우는 게 있고요. 북클럽은 이제 매일 학기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정법 이제 배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마를 안 하는 때가 스테이지 3에서 라이팅을 하는 거.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퍼플에서 했던 건데 파블로이스라는 소설을 읽은 다음에 그 책 파블로 내가 생각한 걸 정리해오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거. 한 학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수업 같은 경우는 키즈 레벨 맞은 타인데 내가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무비 프로젝트 때 이 친구들 다큐멘터리 찍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플래닝한 거를 적어놓은 거 이제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이번 학기에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프로젝트라고 또 재밌는 프로젝트들 많이 해요. 이력서 아까 말씀드린 거 쓰는 것도 있고 스토리북 내 단편 작가 동화 작가 돼가지고 스토리북 쓰는 것도 있고 뉴스 아리고 쓰는 것도 있고 뉴스 만들기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팁을 정해서 나는 이번에 강아지 잡지 우리 반 강아지 잡지 만드는 거야. 나는 이번에 IT 잡지 그럼 이번에 뭐 애플 소개하고 신제품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걸 이제 매거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블로그 쓰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 학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프로젝트 매 학기 프로젝트는 바뀌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세트가 돈 될 것 같지 않아요? 전 진짜 너무 신기한데 똑똑한 애들이 AMJ 많아요. 똑똑한 부모님들이 선택해 주시기 때문이겠죠?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본질에 충실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입시는 대표님이 같이 오셔서 잘 말씀해 주시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바꾸는데 맞추지 마세요. 영어를 잘하면 어떤 정책이 오든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겪을 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도 가능한 선에서 보충을 준비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제 생각은 진짜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회사도 누구도 뭐 대학도 이런 애들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애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뭐 크게 많이 힘들지 않고 중학교 때 내신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수능 하려고 다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제일 높은 점수는 100점이었고요. 평균도 좋았어요. 그래서 블랙 학생들 하는 거 보니 저희가 이때까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학생들이 잘 해주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험 어떤 조현행이나 어떤 테크닉 같은 거에 어떤 욕심내지 않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느꼈고 이거를 대신 좀 이제 부모님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거는 좀 필요하겠다. 아니면 저희 커리큘럼에 이제 그 시험 치는 것들의 어떤 결과들을 좀 넣어가지고 저학년들도 좀 비슷한 이런 수능 같은 건 아니지만 뭔가 AMJ 평가, AMJ 서티피케이션이 아니고 좀 공인으로 알 수 있는 결과값들을 부모님들이 보여드려서 저희가 AMJ 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